2022년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8차전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중국은 베트남의 3대1로 대패를 당하면서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을 분노에 휩싸이게 했는데요. 특히나 자신들이 두 수는 아래라고 생각했던 베트남에 3골이나 얻어맞으며 그야말로 박살이 나버린 상황에 중국인들은 TV를 부수는 등 분노를 드러내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져 심지어 공산당에 대한 비판과 의구심을 드러내는 등 국가 비상사태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중국인들은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것일까요? 우선 우리나라 대표팀의 경우 시리아와의 최종 예선 8번째 경기를 2대0으로 승리하면서 월드컵 최종 예선 A조에서 6승 2무를 기록해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아주 빠르게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이번 월드컵 본선 진출로 인해 대한민국은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엄청난 대기록을 쓰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특히 다음 달에 있을 이란과의 홈 경기를 승리한다면 조 1위로 본선을 진출할 수도 있어 월드컵 본선에서도 역대급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한국 축구를 질투하는 중국인들의 감정에 이번 베트남전의 참패는 그야말로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격이 되어 공산당에 대한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까지 갔는데, 중국에서의 정부 비판은 목숨까지 걸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중국인들은 중국 정부까지 욕하며 붕괴해야 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그 이유로 첫 번째는 시진핑이 이끄는 축구 굴기의 이념 때문입니다. 축구는 한 명만 잘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팀 스포츠입니다. 11명 모두가 패스를 통해 협력해야 하죠. 이는 모두가 공평한 협력을 통해 승리한다는 공산당 사회주의 이념을 강조하기 아주 좋은 스포츠입니다. 특히나 팀 스포츠 중에서도 거의 가장 많은 선수들이 협력을 하는 스포츠이므로 사회주의 정치에 이용하기에 이만한 스포츠가 없죠. 따라서 시진핑은 중국 축구 발전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중국 축구는 패배만을 거듭했고, 이제는 귀화 외국인 선수 3명을 포함한 주전 선수들만으로 구성된 라인업에도 최약체인 베트남에게까지 패배해버린 것입니다. 이는 중국인들이 사회주의 정신을 강조하던 공산당 중국 정부의 의구심을 품기에 충분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 자신의 이기적인 기본 사고방식과 남 탓입니다. 중국은 자국 내 인구를 이용해서 이른바 날로 먹으려는 경향이 너무도 강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반도체 및 게임 기업을 봐도 이를 알 수 있죠. 아무리 짝퉁을 만들고 저작권을 훼손해서 소송이 걸려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13억 인구의 내수시장에만 팔아도 큰 이익이니 소송 따위는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즉, 자국 내 파일을 이용해서 날로 먹으면 그만이라는 마인드입니다. 그러다 보니 축구 역시 자국 내 선수들을 해외로 보내 경쟁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냥 해외 선수를 사오면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리그뿐만 아니라 국가대표 선발에서마저도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다른 나라와 경쟁해서 실력을 키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인구를 이용한 자국의 파이만 믿으니 안으로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중국은 알란 카르발류, 엘케손, 알로이시어, 티어스 브라우닝 등 외국에 걸출한 선수들을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귀화시키며 본선 진출에 대한 불굴의 의지를 보였지만, 결과는 현재 1승 2무 5패로 아주 빠르게 본선 진출 실패를 확정지었으며, 심지어 최종 예선 7전 전패였던 꼴찌 베트남에조차 3대1로 완패를 당하는 충격적인 수모를 겪게 되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에 따른 중국 언론들의 남 탓입니다. 그럼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월드컵 예선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귀화 선수들이 기대에 못 미치는 개인 능력으로 축구 대표팀의 월드컵 진출을 돕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 축구의 귀화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지 못했으며 미완성이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귀화 선수들은 중국 베트남 경기에서 중국 축구 대표팀의 주전으로 데뷔했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고, 따라서 중국 축구가 얻은 것은 없었다. 현재로서는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귀화 선수인 페르난도가 여러 가지 이유로 기대만큼 못하고 있으며 최종 예선이 시작되기도 전에 축구 대표팀에서 퇴출된 귀화 선수도 있다. 귀화 선수 한 명당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하면 귀화 프로젝트는 매우 효율적이지 못하다. 굴욕적인 실패를 겪은 후 팀 전체가 고통을 겪고 있다. 귀화 프로젝트는 답이 보이지 않는다 라며 모든 실패를 중국 귀화 선수들에게만 떠넘기는 다소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만 이런 반응일까요?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축구대표팀은 속히 해산하라. 해산이 아닌 축구협회를 체포하여 깜빵에 넣고 남자 축구대표팀을 총살시켜라. 원숭이들이 공을 차도 이것보단 재밌겠다. 4년마다 브라질 선수 20명을 직접 귀화시켜 월드컵에 참가하고 국내 축구대표팀은 해산해야 한다. 이대로는 돈 낭비다. 귀화는 대실패. 남자 축구대표팀은 너무 쓰레기. 차라리 초등학생 경기를 보겠다. 감독을 포함해 선수단 전체를 귀화시키자. 등 중국 축구 발전을 위한 쓴소리가 아닌 무분별한 비난만이 가득하여 그야말로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의 무분별한 귀화 정책도 문제지만 언론 및 네티즌들의 무차별 남탓과 욕설은 진정한 축구팬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지나칩니다. 세 번째는 근본부터 썩어빠진 중국 축구입니다. 중국 축구는 도박에 찌들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중국에서 손흥민 때문에 축구 도박에서 거액의 돈을 잃었으니
손흥민에게 소송을 걸자는 소리가 나왔을까요? 몇 년 전 브라질 월드컵 때 중국에서 팔린 축구 복권의 금액은 129억 위안이며 당시 불법 도박으로 적발된 금액만 180억 위안입니다. 또한 이 사건에 연루되어 깜빵에 간 중국 축구협회 고위 간부들도 꽤나 많았죠. 지금껏 동남아시아가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승리했던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베트남은 최약체 팀이었고, 따라서 많은 중국인들은 중국의 승리에 천문학적인 돈을 베팅하여 도박을 하였죠. 그러나 예상치 못한 중국의 참패에 많은 돈을 날린 중국인들이 TV까지 부수며 분노하는 것이지요. 또한 시진핑은 축구 굴기를 시행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세금으로 엄청난 축구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는데요. 산동 루농 축구학교, 상하이 깐바오, 광저우 엉다 축구학교 등 축구를 전문으로 하는 최대 규모의 축구학교들이 많습니다. 이곳은 3,000명의 학생, 150명의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축구 강국 출신의 코치진 등 장비나 코치진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등록금이 1,000만 원이 넘으며 학비, 훈련비 또한 1년에 1,000만 원에 육박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축구학교를 가려면 돈이 있는 집안 자녀들만 가능한데, 문제는 이 축구학교가 축구에는 관심이 없고 부자 집안 인맥 쌓기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내 최고 유스 시스템조차 이렇게 썩어 빠졌으니 제대로 된 성인 대표팀 선수가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러나 중국은 점점 갈수록 유소년 축구에 돈을 쓰지 않고 신축 경기장 건설 및 외국인 용병 영입 등에만 돈을 쓰고 있고, 중국 슈퍼리그 팀 모기업인 헝다그룹, 수닝그룹 또한 심각한 재정난으로 유소년 축구에 돈을 쓰지 않으면서 중국 축구 팬들은 쓸데없는 세금만 낭비하고 있는 집 자식들만 특혜를 받는다며 분노를 표출한 것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내 한 네티즌의 중국 축구에 대한 발전 방향으로 한국을 예시로 들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네티즌은 한국 축구의 유스 시스템은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를 본다. 손흥민, 박지성, 황희찬 등에 걸출한 한국인 축구 선수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 한국 축구 유소년 시스템은 당장의 성과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닌 유소년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간에 그 특성이 더욱 발전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한국 축구리그인 K리그는 한국 축구의 발전과 유망주 성장을 위해 금전적인 부분보다 선수의 장래를 우선하는 대승적 결정을 한다. 상대적으로 수준이 높은 외국 리그에서 K리그 선수들을 영입하려고 하면 가격 면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선수의 기량 향상을 위해 기꺼이 보내준다는 것이다. 이는 그저 한 선수의 기량 향상에 그치는 것이 아닌 그 선수로 인해 해당 외국 리그 내 한국 선수들의 위상이 높아져 더 많은 외국 클럽들이 한국인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는 K리그의 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축구 발전에도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박지성, 손흥민, 황희찬의 활약으로 인해 영국 내 한국 축구 선수들의 위상이 높아져 김보경, 정상빈 등이 영국 클럽에 입단한 사례를 보라. 이뿐만 아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도 구자철, 이영표 등의 활약으로 지동원, 이재성, 이동준, 정우영 등이 독일 클럽으로 입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선순환은 한국 축구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한국은 벌써 무패 행진을 달리며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다. 중국 축구가 이처럼 발전하려면 한국의 유소년 시스템, 그들의 문화를 본받아야 한다. 며 한국 축구에 대한 동경과 중국 축구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한국이 아무리 싫어도 배울 건 배우자. 10년을 넘게 중국 축구를 봤지만 한국처럼 안 돼서 화가 나는데 도박으로 돈까지 잃어서 공산당을 비난했던 것 같다. 중국 축구 관계자가 이 글을 본다면 꼭 한국처럼 해보자 등 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동조의 의견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중국 축구가 한국 축구처럼 발전할 날이 올까요? 지금까지 프라임 코리아였습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가치 있는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